청춘을 청춘답게 한동원입니다. 자, 오늘 인생에서 가장 크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크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권유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생 하나의 삶으로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온 자기의 책임이자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정말 다릅니다. 빛이 나거든요.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 빛이 나고 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온 세상 존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완전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나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의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 그래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고 치장하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저는 아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기들을 보면 이 아기가 막 착하고 뭔가 공부를 잘하고 이래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존재로서 되게 사랑스러운 감정이 들고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완전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 이런 받는 존재가 바로 저는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기도 이럴진데 여러분도 다 아기였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였었어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경쟁하면서 이러면 착하다, 이러면 사랑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둘러싸이고 이게 자기 자신의 관념과 신념으로 형성되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외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온전히 존재로서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깨닫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이거를 먼저 깨닫는 것을 첫 번째로 저희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시죠.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예쁜 게 진짜 예쁜 것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다 예뻐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경우들 있죠. 음식 같은 경우도 천천히 찬찬히 음미하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시각적인 것도 그래요. 아름다운 것도 찬찬히 살펴보면 예쁜 것도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찬찬히 음미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받는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이 사랑도 음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세상이 주는 사랑, 이 자연이 자기에게 주는 사랑, 부모가 자기에게 주는 사랑, 이런 사랑들이 많은데 이거를 음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하나 음미하고 친구의 우정, 아버지의 사랑, 모든 것을 음미하면은 자기가 정말 사랑이 충만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잘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재단하거나 비하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은 의견과 근거를 찾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의견이기 때문이에요. 남과의 비교 이런 건 굉장히 쉽잖아요. 누군가가 평가받는 것도 이런 건 굉장히 쉬워요. 댓글 이런 것도 굉장히 보기 쉬워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이 좋은 이야기를 들을 것은 한국적 특성상 잘 하지도 못하고 잘 들을 기회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건 잘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악성 댓글이나 이런 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보이기 때문에. 근데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좋은 이야기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들은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을 해서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할 이유에 대해서 100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노력이야. 써보는 거죠. 쭉.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느낌이 움트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단하는 외부적인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외부적인 목소리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신뢰하는 친구나 뭐 여자친구, 뭐 파트너 또는 멘토 이런 분들에게 나 부끄럽지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점이 좋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잘합니까? 이런 거를 나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과 이 긍정적인 것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정적인 것을 아예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면하면은 이거는 계속 따라다녀요. 외면하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있지만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그런 unseen 강점들, 보이지 않는 강점들을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무의식의 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의식의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무의식의 나를 사기를 쳐야 돼요. 사기를 쳐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 넌 정말 사랑스럽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언제? 이 무의식이 깨어 있을 때, 잠자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직후. 여러분들 잠자기 직전과 아침에 직후에 화장실 가시잖아요. 가시면은 거울을 보면서 와, 되게 사랑스럽다. 잘생겼네. 멋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겠지만 내 자신에 대한 이 이야기를 거울 속의 나, 즉 무의식의 나에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무의식의 나에게 계속 얘기하고 말을 걸잖아요. 그럼 무의식의 나가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빙하와 같은 큰 무의식이 변동하고 바뀌는 게 그런 습관들로, 정말 작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의식의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 사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약점이 있고 실패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도 같이 보면서 균형을 맞춰가고 이런 전체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게 자기 자신은 원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근거나 노력의 외부적인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실제로 해보는 것. 이제 세 번째로는 무의식의 나에게 얘기하기, 무의식의 나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기. 이런 방법을 한다면 어느 순간 정말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청춘은 청춘답게 여러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